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침실에 안방에 이것은 꼭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방에 있으면 절대 어려움이나 불행이 생기지 않으며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두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으니 이건 역시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새해 정초가 지나갑니다. 새해는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다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새해 정초가 지나면 침실에 꼭 두어야 할 것과 두면 안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정초가 지나면 침실에 이것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무조건 작은 가족사진 하나는 침실에 꼭 두시도록 하세요. 원래 병원년은 다툼이 많고 갈등이 아주 많은 해이며 또한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정말 심한 한 해입니다. 네, 무조건 안정과 평화,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 안방에, 침실에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아주 작은 가족 사진입니다. 네, 침대 옆에 하나는 꼭 두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정초가 지나면 침대 옆에 아주 작은 깨끗한 휴지통 하나는 두세요. 여러분, 우리 풍수서 어디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안방, 즉 침실입니다. 네, 양택, 삼효이든 택리지이든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안방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풍수는 안방의 위치에 따라 그 집이 잘 지은 집이냐 못 지은 집이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안방은 집안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네, 원래는 아주 작고 깨끗한 휴지통을 침대 옆에 아니면 화장대 옆에 하나만 두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뚜껑이 있는 것으로 두십시오. 이것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집안에 절대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이, 이 휴지통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없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세 번째로, 정초가 지나면 침실 침대 옆에 퍼플색의 물건 하나는 꼭 두세요. 여러분, 퍼플색의 물건은 품위와 격조를 살려준다고 하며 또한 항상 타인에게 대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며, 그리고 침실에는 언제이든 하나는 꼭 있어야 하는 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무조건이라는 것이죠.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이불에 퍼플색이 들어간 원앙금침을 사용하셨던 것이고, 또한 서양에서도 무조건 귀족들의 집 침대 옆에는 퍼플색의 배색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원래는 병원년이라 무엇이든 크면 좋지 못하고 항상 작은 것이 있어야 하니 이 색의 물건 역시 작은 것이면 좋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누구이든 올 한 해 남들로부터 무시받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올해도 침대 협탁 옆에 캘린더와 메모지는 정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정초가 지나면 올해도 침대 옆에 메모지와 펜을 꼭 하나는 두세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웬만하면 안방벽에 큰 달력은 걸지 마십시오. 만약 안방벽에 큰 달력이 걸려있게 되면 여러분은 올 한 해 근심으로, 고민으로 늘 걱정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모지와 펜은 언제이든 성공과 번영의 필수품입니다. 네, 올해도 이 두 가지는 꼭 침대 옆에 두시도록 하세요. 혹 침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은 친구 주변에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분명 삶의 안정과 번영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초가 지나면 친구를 무조건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이든 정초가 지나면 친구를 무조건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네, 친구가 더럽다는 것, 친구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집에 한 해 새로운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새해가 오기 전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 새로운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정초가 지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친구가 깨끗한지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새해 운맞이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들 중에서 기운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네, 친구가 불편한 사람은 절대 번영이나 성공을 얻을 수 없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항상 편한 잠, 깊은 잠을 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친구이고, 이것이 늘 여러분의 성취운을 만든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정말 무조건입니다. 침실 안에 절대 어떤 미신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침실에, 안방에 미신적인 물건 절대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조건 올 한 해 내내 근심과 불행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민을 토로하셨던 분들 중에 침실에, 안방에 미신적인 것,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지 않으셨던 분들 거의 없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성공을 얻거나 행복을 얻고 싶으시다면 집
안에 두어야 할 것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늘 어리석게도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네, 두어야 할 것을 두고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두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어느 순간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도 행복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와 행복을 막는 최악의 것이 바로 미신이며 또한 주술이며 또한 허황된 곳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이에요. 네, 아마 올해도 삼재니 뭐니 해서 여러분의 안방 침실에 베개 밑에 부적 같은 것을 두시라는 분들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부도 행복도 생기지 않으며 오히려 불행만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십시오. 네, 올 한 해는 절대로 안방에 침실에 이런 것들 두지 마세요. 7번째로, 정초가 지나면 침실 벽에 무엇이든 많이 걸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원래는 집안 어디에서든 못이 박혀 있어서 좋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침실이나 안방이라면 이는 정말 무조건이에요. 네, 병원에는 난방의 기운이 강하여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집안에서 안정의 기운을 말하는 안방의 기운이 훼손이 된다면 그 가정은 항상 안정이 없는 생활, 갈등이 많은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에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은 것은 뜨거운 난방의 기운이 작용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올해도 이런 기운이 정말 강한 한 해라는 것이죠. 하여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방을 조금이라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은 안정 속에 번영을 얻고 또 그 번영이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여러분, 정초가 지나면 제일 먼저 화장대 위는 무조건 정리하세요. 여러분, 올해는 안방이 무조건 차분해야 합니다. 네, 그 무엇도 어지러워서는 안 되고 또 혼란스러워서도 안 됩니다. 특히 그중 안방에서 가장 많은 물건들이 홀려져 있는 곳이 바로 화장대 위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곳은 안방에서 가장 위험한 곳일 수 있어요. 네, 항상 최소한으로 정갈하게 해두세요. 그리고 화장대 거울은 화장실의 거울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 돈복을 말하는 곳이고, 또한 이곳은 안방에 있으니 부부간의 갈등을 다스리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늘 깨끗이 닦아서 언제 보아도 청결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여러분은 올 한 해 돈으로 인한 고민, 또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고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9번째로, 여러분, 정초가 지나면, 아니 언제든 침대에는 절대 자주 눕지 마세요. 여러분,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그곳이 침대라면 그 사람은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은 늘 돈 걱정, 돈 고민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꼭 침대에는 잠잘 때만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되이 만들고 또 행복되이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